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 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제5기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 풀어 2030 세대의 청년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인민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획 현장 실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합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탈북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31개국 70여 명 서울 주재 외국인들이 모인 가운데 제5기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제도가 있으면 건의하거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안하게 되는데 자원봉사 성격으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고 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 안건으로 채택되면 일정한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하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시정 요구하는 인권 지킴이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촉식에서는 향후 살피미 요원들의 보다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해 살피미 요원 가운데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발하고 팀 구성도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발된 요원들은 서울 생활 다방면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 불만, 관광지 잘못된 영업 표기, 지하철 역명, 중문 안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국인에 대한 안내 조치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건의사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관계부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요원들은 서울 역사박물관을 참관하고 단청 시계 만들기도 체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 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 힐즈, 홍콩 유니언 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제2,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영정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영정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법률적 규제 완화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합니다. 단 민간 사업자는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시는 이 가운데 10%에서 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임무 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 공급 방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살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호당 시세
1억 5천만 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 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 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제도를 통해 호당 4,500만 원 한도 보증금 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 홍보를 대표하는 해외문화홍보원과 인민망이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9층 인민망 한국지국에서 인민망 한국지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국 원장과 조위버 지국장은 양국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상호 교류 사업 추진과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안넷과 인민망 한국 채널의 콘텐츠 공유 및 취재 협력, 중국 언론인 초청 사업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협력, 중국 현지 한국 홍보 사업 관련 교류 프로그램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의 첫 협력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중국 국영교육 방송을 통해 중국 전 지역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실현되면 중국 방송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교육 방송이 방영되게 됩니다. 1997년 1월 1일에 창설된 인민망은 중국 최대 일간지 인민일보가 뉴스를 중심으로 구축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포털입니다. 인민망은 15가지 언어, 16가지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글과 사진, 동영상, 웨이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모국어 활용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제1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모국과 재외동포 관련된 자유주제로 성인 부문 시, 수필, 단편 소설, 청소년 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성인 부문의 경우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청소년 부문은 거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코리안넷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30편의 작품과 한글 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합니다. 수상작은 7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전을 함께 진행합니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전은 대상 최우수상 등 총 12편 작품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 증대를 위한 해외 자원봉사활동인 2016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관의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외동포 문학상과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3월 25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 등 제43조의 2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 선택제 지원 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 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개혁 현장 실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로 개편해 나갑니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 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법입니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 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셋째,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갑니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 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 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 카페 등 7개 취약 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관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협력단체인 보안협력위원회 협조를 받아 3월 22일 보안협력위원회 정례회의 시탈북 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대문서와 보안협력위원회에서는 여명 학교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에도 생필품과 위문품 등을 전달해주며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명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4대 사회악 근절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방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의 한중방송입니다.